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제풀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패러데이 법칙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18세기 말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현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가 힘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전기현상입니다. 그리고 자기현상이란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이 힘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현상입니다. 두 개가 관계가 없다고 하던 얘기는 전기장에서는 자석은 힘받지 않고 또 자기장에서는 전하는 힘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현상에 대해서는 쿨롱 법칙, 가우스 법칙 이렇게 막 발달하고 있었는데 자기현상의 법칙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820년 웨르스테드의 발견입니다. 그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데 자석이 아니고 움직이는 전하도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에서는 원래 전하는 힘 안 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웨르스테드가 이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이어서 1820년대 후반에 비오사바르와 암페어가 그 법칙들을 발견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패러데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패러데이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웨르스테드가 뭘 했습니까? 웨르스테드가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힘받는다라고 했죠. 이것을 대칭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대칭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움직이는 무엇은, 여기 전하하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자석은 무엇을 만들고, 원래 자석은 뭘 만들었죠? 자기장 만들었죠. 근데 전하는 전기장 만드는데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은 전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무엇이 힘받을까? 움직이는 자석이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기장이 생긴 것은 어떻게 확인했냐? 웨르스테드는 그 확인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사실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침반. 자기장이 변하는 것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는 것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간단히 알 수가 있었는데 전기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당시로 마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런데 패러데이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무엇입니까? 배터리를 연결하면 불 안 오죠.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불 오는 거, 이게 바로 전기회로입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는 배터리처럼 전이차를 주는 장치, 이게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에 불이 안 오죠. 기전력이 반드시 연결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무엇이냐면 전이차를 주는 그 원인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도선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존재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약에 연결하지 않은 회로에도 전류가 흐른다면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바로 패러데이가 생각한 움직이는 자석이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여기다가 회로에 그리고 회로를 좀 여러 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코일이 더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이제
놓고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지금 기전력, 배터리는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바늘이 왔다 갔다. 전류계 바늘, 이 검유계, 특히 그 작은 전류라도 측정하는 측정 장치를 검유계라고 하는데, 이 검유계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석을 움직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전기장이 생기려면 기전력, 배터리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배터리를 연결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기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전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법칙을 찾아냈고, 그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 패러데이 법칙은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 B가 바로 뭐냐면 자기장 선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자기장 선속이 변하지 않으면 0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유도 기전력인데,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자기장 선속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바로 무엇이냐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런 의미이고,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밝힌 사람이 러시아의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이름을 따서 렌즈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회로에다가 자속을 변화시킬 때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가 하는 걸 알아내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렌즈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변하든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 선속이 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요 5B가 자기장 선속이라고 그랬죠. 자기장 선속은 뭐냐면, 폐회로가 있으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색인데, 이때 우리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전기력선, 자기력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전기장,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잘 보이도록 패러데이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그렸는데, 선이 좀 빽빽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력선이 빽빽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이고, 선이 듬성듬성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 선속이란 바로 어떤 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력선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딱 2개를 그려야 한다, 4개를 그려야 한다, 이런 법이 없죠. 상대적으로 빽빽하면 세고 듬성듬성하면 약하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는 게 바로 자기장 선속, 자속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장 선속은 우리가 자기장이 일정하면 자기장 곱하기 면벡터 하면 되겠어요. 그 스칼라 곱하면 되는데, 자기장이 변하면 이걸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S는 폐회로를 얘기합니다. 폐회로로 둘러싸인 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2개, B 도 DS, B는 자기장 벡터고 DS는 면 벡터 요소죠. 면 벡터 요소, 요 2개를 스칼라 곱해가지고 적분한 결과인 자기장 선속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변하냐면, 첫 번째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B가 변하면 변할 수 있겠죠. B가 커진다, 그럼 어때요? 변하지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폐회로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 선속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저 넓이가 변해야 되겠죠. 폐회로가 크기가 변한다든가 하면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 그대로 있고 크기가 변하면, 크기가 커지면 자기장 선속은,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은 증가하겠죠. 그래도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거 B도 S인데 이 스칼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BDS 코사인 세타죠. 이 세타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장 선속이 또 바뀐다.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바뀌든지 또 섞여서 바뀌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바뀌던 자기장 선속만 바뀌기만 하면 유도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렇게 딱 썼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옆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렌즈의 법칙이요. 이게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 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란 무엇의 변화입니까? 그 뒤에 있는 dt분의 d-b죠. 자기장 선속이 바뀌는 걸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려고 하면 자기장 선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려고 하면 자기장 선속을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렌즈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아낸 게 바로 이겁니까?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야기다. 만약에 변화가 되는데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든가 점점 더 작아진다든가, 그래서 원래 에너지보다 더 달라지는 그런 에너지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보어를 따서 렌즈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성적으로 유도 전류가 렌즈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저기 원형으로 된 폐회로가 있다. 이거 도체로 돼 있으면 이게 바로 폐회로죠. 그런데 여기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회로의 크기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력선이 점점 촘촘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력선,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증가합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바로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생기면 이 방향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뺑글뺑글 돌려야 되죠. 그래서 폐회로 내부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지금 왼쪽에서 자석을 갖고 오면 오른쪽으로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가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요? 왼쪽으로, 폐회로 내부에서 왼쪽을 향하는 그런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력 증가, 자기력선의 증가를 상쇄시키기 하기 위해서 바로 유도 전류는 이렇게 이 방향,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석을 반대 방향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빼겠어요. 왼쪽으로 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어떻습니까? 듬성듬성해지죠. 자,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 선속이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이 아랫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랫방향으로 흐르면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뺑뺑 돌리면 어때요? 안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니까 이것을 증가시켜서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렌즈 법칙 연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어때요?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변해서 자기장 선속이 커지거나 작아져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번에 여기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균일합니다. 어디서나 다 똑같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저렇게 가위표를 하고 있으면 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거 화살을 뒤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점으로 돼 있으면 나오는 방향이죠. 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폐회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거 폐회로고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겠어요. 요걸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흐르면 어때요? 가운데 있는 넓이가 커지죠.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어떻습니까? 증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증가합니까? 안쪽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요 폐회로 내부에 만드는 자기장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그 반대 방향이 딱 여기서 밑으로 내릴 것 같으면 이쪽으로 돌려서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자, 이거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여러 개 풀겠습니다. 저는 문제는 여기 그림처럼 아까 마지막에 나온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1m인 도체막대, 여기 밑에 있는 도체막대의 길이가 1m인데 그게 오른쪽으로 어떻게 끄냐면 이쪽 방향으로 0.5m/s의 속력으로 지금 끕니다. 등 속도로 끌어요. 그러면 그리고 디귿자 도체에 있는 이 전체 회로의 저항이 2옴이라고 하고, 자, 균일한 자기장은 0.5 테슬라라고 하면 이때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 다음에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을 구하라. 그리고 이 힘이 막대하는 인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요 가로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를 l이라고 하겠어요. 세로 길이를 l. 이 l은 사실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1m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자기장 b에다가 넓이 곱하면 되겠죠. 그 넓이가 바로 뭡니까? lx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dt분의 d 파이 b에 해야 되는데 파이 b가 blx니까 bl dt분의 dx니까 dt분의 dx가 바로 뭡니까? 속력이죠. 이 속력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대입하겠습니다. 0.5, 1, 0.5 이렇게 대입하는데 이게 전부 다 SI 단위니까 거기를 대입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 기전력은 전위차니까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단위가 볼트가 되고 이때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이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를 억제시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유도 기전력 하는데 마이너스 0.25V 그러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그 크기인 0.25V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류를 구하라. 유도 전류 구하려면 기전력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 저항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그 전류의 크기는 0.125A인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제 렌즈의 법칙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끌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속이 어떻게 증가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네, 그때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앞에서 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지.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이건 우리가 전기에서 배우는 것인데 그 전력은 얼마입니까? I제곱 R이죠. 이게 IV인데 V는 또 IR이니까 I제곱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우리 전류 구한 거 0.125, 그 다음에 저항은 2옴이라고 그랬으니까 2. 근데 이게 전부 다 SI 단위니까 이 전력, 일률입니다.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했더니 0.0312 와트인데 이건 이제 뭘로 표시하면 됩니까? 밀리와트 이렇게 표시하면 더 좋죠. 그러면 이거는 31.25 밀리와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번에는 도체의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 그 도체의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은 어떤 힘으로 잡아다녀야 되냐면 이 유도 전류가 흐르면 이 막대기에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이 잡아다니면 요거 자기력 방향으로 가는데 이 막대기에 합력이 0이 되도록 끌면서 외부에서 힘을 작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 유도 전류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어때요? 전류가 지금 이 막대기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자기력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그때 이것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내가 잡아다녀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 계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이 겹쳐 있는 공간에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전하가 있으면 전하가 전기장에 있으면 전기력 받고 또 자기장에서 움직이면 자기력 받는다고 그랬죠. 자, 전기장에서 움직이더라도 안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기장 받는데 그 전기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FE는 전기력은 QE 그냥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자기장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은 어떻게 되냐? 정보가 전하가 있고 속도가 있고 자기장이 있죠. 이걸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벡터와 벡터 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벡터 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QV 크로스 B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건 전하가 하나 움직일 텐데 전하가 계속 움직이는 게 전류죠. 그래서 이런 도선을 따라서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을 따라서 전류 I가 흐르는데 그 도선 중에서 L만큼의 부분, 길이가 L만큼의 부분이 받는 전기력. 그러면 이 L만큼을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길이 L과 같고 방향은 전류 방향과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자기력은 어떻게 되냐면 IL 크로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력 구할 때 이걸로 구해야 되겠어요. 자, 이걸로 구하면 먼저 크기를 구하면 자기력의 크기를 구할 것 같으면 ILB, L하고 B 사인 90도니까 사인 90도 하면 그냥 1이죠. 그래서 ILB 여기다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뉴턴이 되겠어요. 그래서 0.0625 뉴턴이니까 이것도 62.5 밀리뉴턴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의 방향은 L 크로스 B가 되니까 L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B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위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르나서 쫙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력 방향은 왼쪽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잡아 끌어주려면 오른쪽으로 잡아 끌어줘야 되겠죠. 크기는 어떤 크기? 여기에 있는 62.5 밀리뉴턴으로 그대로 끌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힘이 막대 2라는 인류를 구하라. 그 인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힘 F를 작용하면서 D만큼 끌고 가면 한 1은 F 곱하기 D죠. 근데 이걸 계속 움직이면서 끌고 가고 있으면 속도 V로 가고 있으면 dt분의 dx가 속도지죠. 그래서 dt분의 dx를 곱하면 그게 바로 단위 시간의 한 일. 그래서 1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1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힘 곱하기 속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0.0625 곱하기 0.5 와트니까 이걸 계산하니까 0.312 와트고 이게 31.25 밀리와트인데 이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아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했더니 얼마였어요? 31.25 밀리와트였죠. 그래서 내가 이 막대를 잡아 끌어주면 내가 한 일이 그대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그 유도전류에 의해서 어디서 소모돼요? 저 저항에서 소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러데이 첫 번째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여러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